SK 하이닉스가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볼 때는 메모리 성능이나 실적을 중심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는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의 반도체가 동시에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의 반도체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사이에서 데이터가 제때 움직이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은 결국 느려진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는 계속 빨라지는데 도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업계에서는 반도체를 얼마나 빠르게 만드느냐 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들을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게 바로 빛입니다. 오늘은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SK 하이닉스에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문제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AI 하드웨어의 연산 성능은 2년마다 약 3배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칩과 칩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속도는 같은 기간 약 1.4배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어요. 한쪽은 3배씩 빨라지는데 다른 한쪽은 1.4배밖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간격은 계속 벌어지겠죠.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수천 개 가져다 놓더라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길이 막혀버리면 제 성능을 전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새로운 병목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계산이 느린 게 아니라 연결이 느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오늘 기사에서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새로운 병목이 생긴다는 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CPO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주로 전기 신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전력 소모도 커지고 속도를 높이는데도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빛으로 보내자는 겁니다. 프로세서 바로 가까이에 광송수신기를 배치하고 전기 신호가 움직여야 하는 거리는 최대한 짧게 줄인 다음 많은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 구간에서는 빛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면서 전력 소모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기술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보고 있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시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식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대응할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은 수익을 내고 어떤 분은 손실을 보는 이유도 결국 그 기준의 차이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다음에는 어느 업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흔들리고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핵심만 전달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마켓인사이트 브리핑 페이지를 통해 따로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리포트부터 기타 AI 반도체 종목까지 PDF 파일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 자료 신청을 누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반도체는 물론 관심 있는 종목까지 직접 선택해서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 신청을 누르신 뒤 관심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성함이나 편하게 사용하는 닉네임,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실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질문도 몇 가지 되지 않아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브리핑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 하나, 뉴스 하나, 실적 발표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분위기는 하루 만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대신 오늘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브리핑을 만들었습니다.
브리핑에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변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핵심 체크포인트, AI 반도체 주요 뉴스, 관심 종목 브리핑, 앞으로 확인해야 할 일정과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브리핑과 PDF 파일, 기업 정보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 하나로 모든 종목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주가가 움직였는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음에는 어떤 흐름을 봐야 하는지, 이런 기준을 세우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 종목이 불안하시거나 앞으로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마켓인사이트 브리핑 페이지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그림을 보면 한쪽에는 연산 자원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대규모 메모리 자원이 따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빛으로 직접 연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다고 봐요. 앞으로는 특정 반도체 옆에 붙어 있는 메모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대규모 메모리 자원을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가져다 사용하는 구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메모리를 각각의 장비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자원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규모가 계속 커질수록 이런 구조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SK하이닉스가 노리는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기사에서 CPO라는 기술 이름보다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단순히 메모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객이 어떤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메모리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지, AI 데이터 센터 전체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지까지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번 연구를 설명하면서 메모리 기업의 역할이 단일 제품을 공급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시스템 전체 경쟁력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로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꽤 크다고 봐요. 제품 하나를 잘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과 고객의 AI 시스템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장을 조금 더 멀리 보면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AI 성능이 좋아질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하나씩 나타나요. 처음에는 얼마나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 자체가 더 커지면서 그 많은 데이터를 서로 어떻게 빠르게 이동시킬 것이냐가 새로운 문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발전할수록 병목이 계속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목이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PO를 지금 당장 SK하이닉스가 얼마를 벌 수 있는 사업인지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연구해야 할 부분도 많고 실제 상용화까지 확인해야 할 것도 남아 있어요. 대신 투자자라면 하나를 보면 됩니다. AI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도 SK하이닉스가 그 안에서 새로운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오늘 뉴스에서는 적어도 그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뉴스를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뉴스 하나가 오늘 당장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재료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SK하이닉스를 바라봐야 하는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어디까지 역할을 넓힐 수 있느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나온 CPO가 그 다음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의 큰 방향 역시 여전히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아무 가격에서나 따라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주가 움직임이 빠를 때는
진입 위치에 따라 대응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특정 가격을 미리 찍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흐름에서 제가 보고 있는 접근 구간과 이후 대응 포인트는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새롭게 들어갈 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자료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실제 대응할 때 필요한 구간과 체크포인트 중심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 반도체는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데이터를 움직이는 길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그 길을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그 시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를 연구한다는 뉴스로 보지 않습니다. AI가 커지면서 다음 병목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미리 보고 그 자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당장 실적을 바꿔놓을 카드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이 실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SK하이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PO라는 이름 자체보다 SK하이닉스가 이 기술을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시키는지 저는 그걸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에서 어느 구간을 보고 있는지는 하단 고정 댓글의 자료 신청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